잠들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약 20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 18도에서 22도 정도일 때 가장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대야에는 밤이 돼도 온도가 25도 이하로 안 떨어지잖아요. 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 몸이 약간 덥게 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오면 수면 때 나오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사람 몸에서 이제 나오는 그 시간대가 있고요. 사람의 체온은 아침에 일어나기 직전이 가장 낮다가 깨면은 점점 올라가서 잠들기 한 2~3시간 정도의 가장 최고점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조금 떨어지려는 시점부터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잠을 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 몸의 그 생체 시계를 이제 스위치를 꺼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온도가 높아버리면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이제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스위치를 꺼주는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잠을 잘 못 자거나 자는 동안에도 잘 제대로 된 수면을 못 이루게 되는 거죠. 방해를 받습니다. 네, 너무 신기해요. 사람은 항온 동물이라 그래가지고 체온이 늘 일정하다 생각했는데 1도 정도는 시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저 아는 사람은요. 네. 열대야에 며칠 처음에 잠을 못 자다가 이게 만성 불면증까지 갔대요. 수면 장애로 병원 가서 약 처방 받는 분도 봤거든요. 이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열대야가 지속되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돼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되고요. 또 그럼으로써 뇌의 각성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잠들기 어렵고 겨우 잠들어도 중간에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깨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게 되면 어떻게 되시나요? 잠에 대한 걱정이 생기게 되겠죠. 네. 낮에 피곤한 거에 대한 걱정이 생겨서 밤이 되면 그 걱정이 더 가중되게 됩니다. 잘 때 불안과 긴장이 떨어져야지 우리는 잘 자는데 불안이 높으니 우리는 더 못 자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이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네,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생체 시계를 더 강하게 활성화시켜서 잠드는 게 더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불면증이 또 열대야로 인한 잠을 못 자는 게 반복되면 만성 불면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면장애나 불면증은 초기에 진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성 불면증이 계속된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맞아요. 불면증이 계속되면 우리 몸에도 좋지 않은 증상이 나타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만성 불면증이라는 용어는요, 3개월 이상 동안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흔히 먹는 수면제로도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잠을 자게 되면 우리가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는데 네. 잠을 못 자게 되면 또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뇌와 몸의 회복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고 나면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고 화를 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되겠죠. 더 나가서 우울증도 잘 생기게 됩니다. 잠자는 동안에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우리 몸을 지켜줘야 되는데 면역세포가 없는 상태로 사니 여러 가지 질병에 취약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도 매일 아침 일찍 생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정말 잠을 푹 자야 하는데 새벽 한 2~3시쯤 한 번 눈 떠졌다. 아이고, 그러면 그러면은 정말 잠들기 힘들어요, 그때부터. 그날 방송할 때 막 버벅거리고 막 네. 걱정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네. 잠 잘 못 자면요 업무 지장만 있는 게 아니고 면역 체계까지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네. 자, 오늘 아침 8시 생방송 중에 티벗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퀴즈 풀어주시는 분들, 댓글로 참여해주시는 분들 10분 선정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티벗으로 어떤 이야기 올라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민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수요일의 티벗캐스터 임수민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 3분의 1쯤을 잠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열대야 관련해서 질문들, 댓글들 쏟아지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요, 더위를 별로 안 타는 편이라서 열대야에 잠을 못 이루는 건 아닌데 자다가 화장실 가느라 2~3번 깨는데요. 이럴 때는 가끔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이것도 불면증일 수 있을까요? 네. 아유, 저도 이 화장실 꼭 한두 번씩 가게 되더라고요. 네, 열대야 불면증 너무 힘들어요. 유익한 정보 오늘도 감사합니다. 열대야 불면증 잠이 안 오면 미치죠. 아이고, 얼마나 힘드실까요? 냉수 마찰 하고 자야죠. 이거 냉수 마찰 나왔는데 이거 진짜 도움이 되는지 저희 방송 오늘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자다가 새벽에 그냥 화장실 가려고 깨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오늘 이 축제 이분도 자다가 화장실 가다 깬다고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꿀잠 잘 수 있는
그런 100년 습관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리는데 여기에 도움이 되는 티벗 퀴즈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름철 불면증에는 찬물 샤워가 좋다. 네, 방금 냉수 마찰 얘기하셨는데 진짜 도움이 될까요? 자, 다음 문제. 술 한 잔은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 그냥 더우니까 샤워하고 맥주 한 잔 쫙 하고 그냥 네, 꿀잠 주무시려고 했는데 도움이 될지요? 자,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열대야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 더운데 이불을 덮고 자요? 도움이 될까요? 자, 오늘도 티벗 퀴즈 들어오셔서 많이 풀어주시고 또 모바일 커피 상품권도 받아가시는 행운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KB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티벗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10분 추첨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중에 커피에 대한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과 낮에 한 잔 정도 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몇 시 이전까지 마셔야 하는지도 이따가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굉장히 좋은 질문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새벽 한두 시에 깼다가 못 자는 경우 많으신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알려드릴까 했는데요. 방송 후반에 잠 잘 자는 방법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잔대요. 네. 100년 살면 33년 잠자는 건데요. 네, 잠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렇게 자는 거 아니겠어요? 잠자는 동안 대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자야 하는 걸까요? 예, 우리가 비타민도 먹고 영양제도 먹죠. 또 힐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는 7, 8시간 동안 잘 자게 되면 진짜 우리 몸에 힐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은 우리가 깨었을 때는요 2,400kcal 열량을 소모하는데 7, 8시간 동안에 자는 동안에는 100에서 300kcal밖에 소모가 안 돼서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죠. 몸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이 면역세포는 낮에 활동을 함으로써 쌓이는 산화물질, 염증 물질, 우리 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들을 깨끗하게 지워지게 되고 없애게 합니다. 또 뇌에서는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뇌 단백질이 우리가 뇌를 씀으로써 쌓이게 돼서 치매를 일으키고 뇌 손상을 일으키는데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정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기억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낮에 열심히 공부하시게 되면 해마라고 하는 뇌에 기억력이 저장이 돼요. 근데 일시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잠을 자거나 꿈꾸는 잠을 잘 때 이것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낮에 화나고 예민해지고 짜증이 날 때도 잠을 자게 되면 꿈잠으로 알려져 있는 렘수면 동안에 이 감정이 조절되게 됩니다. 변형계가 치유가 되어서 우리가 화가 누그러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잠은 우리 뇌와 우리 몸을 건강하게 그리고 리셋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잠에 투자하십시오. 그 투자한 시간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네, 잠이 정말 중요합니다. 불면증이 의외로 심각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질환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네,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인데요. 어머, 잠 잘 못 자면은 뇌졸중, 심혈관 질환 걸려요? 네, 맞습니다. 대만의 한 연구의 결과를 보게 되면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이 약 한 54%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잠자는 중에 사망률도 거의 8배나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증상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실려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자다가 불면증이 있어 중간에 자주 깨게 되면 그와 동반돼서 뇌가 깨니까 우리 몸도 깨어나게 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됨으로써 혈압은 높아지고요. 심장은 빠르게 뛰고 뇌의 각성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뇌 각성도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각성이 이제 깨어난 상태를 말하잖아요. 뇌가 깨어났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예, 각성도라는 걸 깬 거를 말하는데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각성도는 잠자는 중에 각성을 얘기하니까 작은 자극에 뇌가 쉽게 반응한다는 얘기를 말하게 됩니다. 불면증 있으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잖아요. 그리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깨게 되면 나는 기억을 하든 못하든 간에 뇌가 자꾸 깨게 되면 그와 동시에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가 됨으로써 잠자는 중에는 분비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 심장도 빠르게 뛰고 근육은 수축하고 혈압은 높아지고 혈당도 높아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깊은 잠을 못 자니까 염증 물질이 계속 쌓이게 됨으로써 우리는 질병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